검찰의 무도한 불법 행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 검찰의 비열하고 악랄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열흘째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를 기어이 포토라인에 세우고 영양가 없는 질문들로 시간만 질질 끌며 침대 축구하듯 조사하더니 어제는 단식 13일째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임에도 다시 불러내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물증도 없는 터무니없는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진실을 감추려 특정 언론에 공무상 비밀 누설까지 행하는 범죄자 낙인 찍기를 반복했습니다. 검찰의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포기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숱하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그 어느 집단보다 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불법을 일삼고 있으니 검찰이야말로 국기문란의 진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무리 검찰이라 해도 하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검찰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이후 수출길이 막히자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헛발질에 이러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도 전면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일본산 수산물은 가리비와 돔, 냉장 명태, 방어, 멍게 등으로 한 해 평균 3만 톤이 넘습니다. 작년에만 3만 8,294톤이 수입됐고 올해 상반기에만 1만 610톤이 수입됐습니다. 문제는 지난 5월과 6월 정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체만 158개소에 달할 정도로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날 경우 이 같은 일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려는 의도는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친일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알아서 국민 세금 들여 홍보 영상까지 제작, 배포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판매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막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 할수록 일본 수산물 수입을 반대할 명분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발밑에 구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삽질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위해 나서십시오. 다음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수원지검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수원지검의 상부조직,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의 이 죄를 우리 역사가 당신들을 용서할까요? 절대로 용서할 리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도대체 왜 부른 겁니까? 그 흔한 통화 기록 하나 없이 이재명 대표를 왜 부른 겁니까? 그 흔한 계좌 추적 증거 하나 없이 약 400원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흔한 통화 기록 하나 안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흔한 통화 기록 하나 없습니다. 그 흔한 계좌 증거 하나 없습니다. 이런데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부른 겁니까?
대한민국의 검사는 왜 된 겁니까? 공부 잘해서 나라 범죄 잡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엉뚱한 조사만 하고 있으니 그 검사는 그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국민 앞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른 이유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알리바이입니까?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면 기꺼이 비회기 기간에 발부해라 라고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연설에서 아주 일찌감치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하고 이제서야 내용 없이 불러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쌓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회기가 아닌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친다면 그렇게 치세요. 그러나 그 체포영장 칠 이유와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에게 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국민들에게 졌습니다.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이렇게 수사할 시간에 김만배 씨 녹취록을 보면 윤석열은 내 카드 하나면 죽어 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밝혀볼까 합니다. 조우형이라고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 1,000억, 대출의 브로커로 10억의 리베이트 비용을 받아서 브로커 활동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부산지검에서 이 사람을 수사했지요. 수사했던 곳은 바로 부산지검 중수부 이과장이 그 유명한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중수부 이과장, 중수부에서 조우영을 조사했습니다. 중수부장은 그 유명한 김홍일 윤석열 대통령이 권익위 위원장으로 앉힌 사람이지요. 당시 조우영의 변호사는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검사의 선배 검사였고 특검을 같이 했었지요. 그것은 그 뒤에 특검을 같이 했지만 바로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구속되어 있지요. 자, 김홍일 중수부장, 윤석열 중수 이과장, 그리고 변호사 박영수, 이들과 조우영은 당시 아무 문제 없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5년에 조우영은 다시 실형을 살게 됩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받고 실형을 살게 됐죠. 조우영은 그때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우리는 대장동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는데 설마 거기서 윤석열 이름이 나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수 이과장 윤석열, 중수부장 김홍일, 그리고 박영수 특검, 이 세 사람의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조우영이라고 하는 범죄자, 이들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만배라고 하는 언론인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의문이 남습니다. 김만배 씨 누나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요? 그리고 그 돈은 나중에 김만배 씨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김홍일 당시 중수부장에게 조우영을 잘 봐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했다고 하는 검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검사, 변호사, 범죄자, 언론인, 이 카르텔을 우리는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입니다. 여러분, 독극물이 있습니다. 이 독극물이 조금 있습니다. 이 독극물에 물을 잔뜩 타서 우리 수돗물에 뿌리면 그거 희석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염수는 깨끗해요. 오염수는 안전해요. 이게 괴담 아닙니까? 오염수가 깨끗하고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 김기현, 괴담 김기현이라고 제가 호를 붙여주고 싶습니다. 김유나, 자우림, 우리 연예인을 개념이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비난을 하던데요.
그거 말 잘못한 겁니다. 개념 없는 사람은 오염수 깨끗합니다 라고 괴담을 펼치는 바로 국힘당 의원들이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 아닙니까? 오염수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남에 가서 전남 수산업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남 보고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수산업자들과 전남에 있는 횟집에서 함께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을 놓고 국힘당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한마디도 말 못하고 전남에 대한민국 수산물의 60%를 생산해내서 이 오염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 전남 수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전남 횟집에서 했을 때 이것을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는 국힘당, 일본을 향해서 한마디라도 해보십시오. 이 국힘당은 어느 나라의 여당입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의 여당입니까? 이상입니다.